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만나보실 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성심동물 메디컬 센터라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고대량 원장입니다. 아, 수의사. 네, 좀 약간 생소한 느낌인데, 그렇죠. 근데 병원 이름이 성심이시면은 네, 대전이잖아요. 네네. 성심당 신경 쓰고 만드신 건가요? 정확합니다. 각 지역마다 대표하는 어떤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딱 정할 때 사실은 제가 병원을 하면서 병원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업하시는 원장님들 계시는데 동업하는 원장님들은 다 영어 이름, 뭔가 있어 보이는 이름을 다 얘기하는데 저는 더도 말고 성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픈 병원 할 때도 성심당에 있는 빵을 사서 오픈 축하 파티 했습니다. 남들은 떡을 돌릴 때 우리는 튀김 소보루를 돌렸습니다. 아, 군산이었으면 이성당이고. 아, 그렇죠. 약간. 지역성이 굉장히 짙은 오늘 분과 함께 한 번씩 리뷰를 할 텐데, 오늘 저희가 차 리뷰니까 차 좀 그냥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차는 지금 포르쉐 파나메라 4 연식은 2021년식이고요. 이제 차량의 색상은 기본적인 내장은 이제 레드 앤 블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외장 컬러는 이제 화이트 컬러로 가장 무난한 컬러로 선택을 했죠. 원래 뭐 튀기 싫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왜 이렇게? 상당히 저는 관종입니다. 관종이에요. 그래서 네. 원래는 튀는 차를 되게 젊었을 때는 많이 탔었거든요. 제가 워낙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차를 구매하는데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병원을 오픈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꿈을 꾸려던 차를 지금 타게 된 건데, 근데 그 순위가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G바겐을 엄청 타고 싶었어요. 근데 한의사가 아니셔서 못 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차별 대우될 수도 있는데, 이게 G바겐이라는 차를 처음에 고민을 하면서 이게 외관적인 디자인이랑 제 몸의 덩치, 이런 풍기는 어떤 이제 뉘앙스가 딱 G바겐이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제 그 차량을 사보려고 알아보고 하는데 일단 차량 기본가가 2억을 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리뷰를 보면은 거의 80%는 안 좋은 소리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타냐? 결국은 그 감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파나메라 4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어느 정도 다 상충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파나메라 4가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이제 하면서 결국은 이제 파나메라를 선택을 했죠. 이렇게 의사분들은 이렇게 G바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보통 의사나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공부를 죽을 듯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수능부터 시작해갖고 학교 6년 다녀야 되죠. 그 다음에 나와서 인턴, 레지던트 뭐 이런 것 과정을 가지면 내가 놀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청춘이. 어떻게 놀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외관적으로 보여지는 뭔가 어마무시한 포스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표현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차량이라는 것은 내가 출퇴근 시간대라든지 내가 항상 바라보고 하는 거에 대한 힐링을 만족시켜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강하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와, 저같이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좀 이해를 못 하겠긴 한데. 네, 그러면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힐링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출퇴근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시나요? 사실 출퇴근 시간이 진짜 10분 안으로 출퇴근이 돼요. 10분 힐링하려고 10분. 파나메라 샀다. 그렇죠. 정말 비효율적이지만 근데 그 10분이 어떻게 보면 나의 시작과 마지막을 정말 적절하게 잘 어우러져서 감싸주는 느낌이에요. 출근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시동 걸 때부터 그러한 배기음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출근을 하는구나. 퇴근할 때는 열심히 일하면서 퇴근할 때도 이 스티어링 휠을 잡게 되면 또 그 퇴근의 피로가 조금 이제 가셔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치료 중에 하나네요. 그럼요. 대표적인 금융치료, 보이는 금융치료. 내가 오늘 힘들게 수술하고 할 때 맞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이래서 열심히 더 했구나.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보상과 나에 대한 어떠한 흔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격이랑 옵션은 가격에서 어느 정도? 기본가는 사실 1억 6천 정도 나오고요. 근데 알다시피 포르쉐 같은 경우는 기본 깡통차가 의미가 없어요. 옵션을 붙이고 나서는 거의 한 1억 8,600 정도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르쉐 치고 옵션 값이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네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터보 라인이 있고 GTS 라인이 있잖아요. GTS 라인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옵션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더 올려버리면 차라리 GTS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재밌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선택을 할 때 조금 잘 선택을 해야 돼. 포기해야 될 건 포기해야 되고 네. 풀옵션을 넣기에는 조금 애매해진다. 아시다시피 요새 뭐 옵션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인가요? 지금 요새? 그죠. 네, 나온 대로 그냥 줍줍 해야죠. 뭐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되는 시대다 보니까 네. 저도 딱 그 언저리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차를 인수받은 거죠. 이게 몇 년도에 인수하신 거죠? 작년에 이제 맡게 됐는데 네. 이게 사실 전시 차량이에요. 제가 처음에 계약했을 때 이게 얼마나 걸리냐 물어봤을 때 한 1년 6개월 걸린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계약금을 걸어놓고 정말 하염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리다가 딜러가 이제 연락이 온 거죠. 한 6개월째 됐을 때 지금 차량이 나왔다. 네. 그래서 당장 보여달라. 근데 전시 차량이다. 괜찮겠냐? 이라고 하길래 보통 우리가 전시 차량 하면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 뭔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쵸. 남들이 탔었고 약간 그러한 부분에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 차를 받을 수 있는 이 마음에 설레기 시작하니까 바로 보여달라고 했죠. 그게 다 가만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앉기도 전에 이게 엉덩이 붙인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될 수 있는데도 그렇죠. 맞아요. 그런 리스크를 하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전시 차량에서 할인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해줄까요? 과연 포르쉐가? 안 해줄 것 같아요. 짤 없습니다. 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갖고 오는 거죠. 이게 돈을 주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고 그죠? 그렇죠. 오히려 그런 이제 희한한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게 전시차면 원하는 컬러도 원래 이거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원래는 시승 차량을 가질 때도 원래 포르쉐의 홈페이지 가면 요새는 다 그렇지만 이제 옵션을 선택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서 볼 수 있잖아요. 네, 나만의 포르쉐였네. 이제 일단은 시트 색깔이 원래는 브라운색이었어요. 워낙 이 레드 컬러는 너무 보편적이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봐서 조금 질린다는 느낌이 있어갖고 브라운 시트를 원래 선택을 했는데 이제 그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 빨간색도 좋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최면 암시를 하고 뇌이징 하셨고 뇌이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처음에 선택했던 어떤 옵션들이 사실은 빠지는 것도 있고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옵션만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인수를 한 거죠. 대신에 뭐 감가 이런 걱정은 좀 덜하시겠네요. 어떻게 보면 포르쉐가 감가가 제일 뭐 방어가 잘 되는 브랜드라고 다 익히 알고 계시죠. 그쵸, 그리고 파나메라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성공한 아빠, 성공한 가정, 성공한 중년 막 이런 느낌이 이제 프레임이 있는 것 같고 또 누구나 차를 탔을 때 거부감이 일단 없는 차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슈퍼카 같은 경우는 페라리라든지 람보르기니는 매니아성이 좀 있다 보니까 또 페라리나 이런 걸 타면서 어른들 태우실 수 있겠어요? 태워보고 싶기는 한데 디스크 와요. 디스크 와요, 디스크.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포르쉐는 적정한 타협이 되는 것 같다. 내가 원하는 어떠한 부분도 있고 패밀리카로서도 어느 정도 충당이 돼주는 차량이 아닌가 싶고 제일 중요한 건 데일리죠, 데일리. 그래서 보통 전시차면 좀 선호하는 옵션들은 넣어서 일단 선주문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옵션들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뭐 포르쉐 사면은 국룰이에요. 이것도 이런 크로모 패키지, 스포츠 크로모 패키지는 이거는 어디 가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크로모 패키지는 무조건 넣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헤드 레스트에 이런 마크 셀카존 인스타존 이거는 무조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차를 대팔 때 이게 없으면 감가가 심합니다. 옵션가는 얼마일까요? 이게 다 했을 때 한 400 정도 나와요. 이건 한 70만 원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 세팅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크롬 패키지 딸려오면 이제 이런 이제 디자인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꼭 필요한 옵션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포르쉐가 포스바겐사의 산하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시다시피 아우디 플랫폼과 함께 공유를 함으로써 느낌은 아우디랑 비슷해요. 이건 좀 내가 괜히 선택했나 싶은 옵션도 있으신가요? 괜히 선택했던 옵션 사실은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은 이 옵션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포르쉐 자체는 이것도 옵션을 안 넣어줬다고 이것도 기본을 안 넣어줬다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더 넣으면 더 넣었지 들르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량에서는 사실은 제가 적정선에서 다 맞춰 놓은 거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뭔가 포르쉐에 대한 아쉬움 또 하나는 이 앰비언트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앰비언트. 이게 보통 우리가 요새 벤츠라든지 S클래스를 타면 그 앰비언트 빨에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포르쉐도 넣고 싶었나 봐. 포르쉐는 넣고 싶었는데 요런 데 센터페시아 넣으면 뭔가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아래다가 놨어요. 아래다가. 이게 여기 밑에 보면 스피커 있는 쪽에 아래다 놓고 그다음에 이 위쪽에 나오게 되고 지금 아직 낮이니까 안 나오는데 그다음에 저 뒤쪽에도 여기 있는 스피커 라인에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조명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
아랫부분만 있는 거예요. 뭔가 나를 감싸주는, 조명이 나를 감싸주는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은은하게 벤츠는 따라가기 싫고 네. 그냥 넣긴 넣어야겠고 네. 그래서 아래쪽 라인으로 은은하게 넣는 것 같다. 이제 수의사신데 좀 네. 보여지는 일도 많으실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연차가 낮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외부 일정이 좀 많아지는 거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병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사업이나 어떤 컨텐츠 제작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인들을 만나는 게 수의사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외부인들도 만나게 되거든요. 제가 가끔씩 출장을 좀 많이 가요. 서울도 가야 되고 부산도 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차량을 이용하고 갈 때가 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차량이 사실은 모든 사람을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미팅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차량을 타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대하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해요. 확실히 더 부스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이랑 나라는 아이덴티티를 더 극대화시켜주는 것 같다. 만약에 제가 미팅했는데 이거 몰고 오신다 그러면 싸게는 못 부를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또 심히 뭐 주차장만 가도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하차감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어디 학회라든지 이전에 탔던 차랑 또 제가 지금 현재 타고 있는 파나메라를 탔을 때는 바라보는 게 달라요. 유지비가 그래도 전차에 비해서도 확실히 좀 올랐을 것 같은데. 모르죠. 어쨌거나 차량은 자체적으로 그냥 한 번에 같진 않잖아요. 요새는 리스라든지 할부도 있고. 근데 리스료가 만만치가 않죠. 보험료가 생각보다 합리적이긴 해요. 아, 보험료가 포르쉐가 생각보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 라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V12, GT3나 이런 거 타면 달라지지만 생각보다 타사에 대한 차량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저는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리스료가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보면은 포르쉐가 이건 하나의 문제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한 곳의 리스사만 선택하는 강제적인 요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차를 그렇죠. 그게 내가 다른 선택지가 없이 오로지 여기서만 해야 된다는 부분. 내가 고객인데 내가 고객이 아닌 느낌. 내가 빌어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아까부터 얘기하면 돈을 내는데도 전시차를 할인해줘도 맞아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내시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먼저 맞아요. 숙이고 들어가네요, 이게. 그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너가 없어도 우리는 팔 사람 많아. 그렇게 아쉬울 게 없는 거죠. 배째라. 대전에 서비스 센터 딱 있나요? 한 군데 있어요. 딱 한 군데. 대전에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이제 서비스 센터가 사실은 한번 일화를 얘기 드리면 제가 엔진 오일을 한번 갈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엔진 오일 갈면 그냥 언제 예약 시간 잡아도 늦어도 뭐 1주, 2주에 되잖아요. 금방 끝나는 거니까 3개월 기다렸어요. 3개월. 그러니까 엔진 엔진 오일만 가는데 저 엔진 오일만 좀 갈게요 라고 했는데 3개월 기다리셔야 됩니다. 와, 그러면은 뭐 이거 미리미리 뭐 계산을 하고 예약해야 되나요?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대답도 되게 시니컬하게 안 올 거면 말아라. 네가 알아서 넣을래? 약간 그런 배짱에 상처를 받는 거죠. 보통 수입차 하면은 더 극신이 모셔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계속적으로 높은 차량을 사게 되면 그게 걸맞는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데 워낙 이제 많으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요새 한국 실정이 잘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경제가 힘들다고 하지만 포르쉐도 쉽지 않고 뭐 다 보이게 되고 그게 수요가 많아지니까 저절로 루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대전도 다니시면서 포르쉐 많이 보시나요? 꽤 봐요. 그냥 지역별로 좀 보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의 수도권보다는 확실히 덜하죠. 그나마 그래도 대전이라는 지역에서는 포르쉐 차량을 타고 다니면 어떠한 시선을 받는 거긴 해요. 한 번은 제가 서울에 뭐 강남 뭐 이런 데 가다 보면 있으나 마나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는 있으나 마나 하는 느낌을 소외감이라고 하죠. 그래 뭐 이거 뭔데 약간 그런 차이가 있죠. 그 전에 혹시 타셨던 차가 뭐가 있어요? 그 전에 뭐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버리면은 첫 차는 우리가 코란도 뒤에 화물 실어야 되고 사람 실은 그건가요 혹시? 그쵸. 뒤에 약간 화물로 되고 투도어인데 사람 싣고 다니는 그런 시트 그 옛날에 영화 사람들이 편법 알려주던 그 차로 시작을 해서 이제 아반떼, 뭐 XD, 스포츠, 투스카니 그리고 제네시스 쿠페 그리고 320D 그러다가 갑자기 번지 점프를 빵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포르쉐로. 그럼 옛날에 살짝 양카라인 타셨다가 그렇죠. 양카라인으로 튜닝을 하고 정신 못 차릴 때 창피하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나 싶은데 근데 그때 당시에 또 그런 추억이 있는 거예요. 각 차마다 그 차를 떠오르면은 그때 내가 뭐 했지라는 게 전조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보통 차를 처분을 하거나 팔 때 약간 저는 약간 과감하게 처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질질질질 끌리다가 안녕 하고 이별을 하는데 그게 계속 남는 거죠. 단계별로
스스로 벌어서 했었는데 그렇죠. 그럼 320D에서 파나메라면은 뭐 너무 많이 높아졌는데 그 사이 좀 벌이가 좀 많이 괜찮으신 건가요? 벌이가 생각보다도 잘 안 차게 된 거죠. 이제 병원을 차리고 나서 네. 3명의 공동 원장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원장님들도 한 분은 그냥 520D 타셨고 네. 한 분은 벤츠 E클래스 네. 옛날 거 그거 네.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됐는데 다행히 병원이 좀 잘 되는 편이어서 네. 이 2명의 원장님이 미리 차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320을 탔는데 선빵지셨고 이제 한 분은 이제 레인지로버 보그, 한 분은 카이엔을 뽑고 거기다가 이 까브리올레까지 벤츠 까브리올레 뚜껑 열고 출근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덩치는 산만한데 네. 점점 커지는데 320을 타니까 이렇게 타는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 이렇게 딱 올 때 혼자서 이제 디젤 개개개개 아, 거리면서 그렇죠. 시끌시끌하게. 나 근데 출근했다 그때 이러면서 주변에 다 사람들 그래요. 원장님은 언제 차 바꿔요? 다른 사람 원장님 다 바꿨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네. 뭔가 내가 이걸 사는 거는 좀 오바인 것 같아. 네. 굳이 뭐 지금 320도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네. 요새 차량 아시잖아요. 이게 뭐 네. 신청을 하면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사실은 당장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어차피 나중에 나올 건데 우선은 계약금만 넣어서 보자. 그래서 계약금을 그냥 넣었다가 네. 그러다가 느닷없이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차 320D는 바로 이거 포르쉐 나오자마자 그냥 파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량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련이 좀 남다르잖아요. 약간 네. 질척거려요, 차에 대해서. 차를 2대를 오버하게 갖고 있으면서 출근을 할 때는 320D를 타고 그럼 좀 중요한 자리 가야 된다. 그럴 네. 때는 이제 포르쉐를 탔죠. 근데 거기에서 오는 재미가 좀 있는 게 네. 이게 차량이 너무 급이 달라버리면 네. 승차감이나 내가 체감하는 느낌이 극으로 달라져요. 320을 탔을 때 내가 운전하는 느낌과 이 포르쉐 탔을 때 느낌은 네. 표현을 해보자면 320은 경박스러워. 아, 차가 경박스럽지만 네. 펑카의 그런 느낌을 감성을 가져서 진짜 막 차선 변경이라든지 가벼우니까 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가 털려요. 물론 M 시리즈는 아니지만 네. 3 시리즈도 좀 오버하게 달리면 뒤가 털립니다. 와인딩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털리는 감을 가지고 가는데 포르쉐는 네. 일단은 정말 차를 딱 타는 순간 네. 난 달려야겠다는 느낌을 솔직히 처음 주진 않아요. 솔직히 나 지금 나 쏠 거야?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중후한 느낌 먼저 깔고 가요. 그리고 차량을 갔을 때 이 승차감이라는 게 어쨌거나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거랑 기본적인 스프링이 있는 거랑 차이가 확실히 나긴 해요. 그러니까 에어 서스에 대한 부분을 내가 한번 체감을 해보고 네. 320을 타면은 내 엉덩이가 그렇게 경박스러울 수가 없어요. 들썩들썩하죠. 정말 들썩들썩하면서 이게 머스탱인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다가도 있고 그게 사람이 정말 간사하게 만드는 어떠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도 무슨 차를 타냐에 따라서 아래 노면이 읽어지는 차가 있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냥 부드럽게 준 차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느끼셨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네. 스스로 체감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다시 포르쉐 탔을 때 그 감사함이 느껴지고 다시 320 T를 탔을 때는 겸손함이 느껴지고 약간 두 가지의 감정을 계속 같이 가지고 간 거죠. 뒤에 보면 4인승인데 네네. 굳이 5인승, 4인승 중에서 4인승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5인승을 봤을 때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네. 이게 중간에 이게 기둥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기둥이 되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뒷자리가 네. 왔다 갔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차를 사면서 제가 이걸 꼭 해야겠다는 이유가 어차피 중간에 의미가 없어요. 이 정도를 굳이 네, 중간에. 왜냐면 이게 중간에 만약에 5인승이 돼버리면 이보다도 없어 보여요. 이보다 뒷자리가 정말 그 네. 포스가 안 나타나요. 근데 뒤에서 타보면 여기 센터페시아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이 라인이 어마무시합니다. 여기서 오는 힐링이 되게 커요. 그래서 가끔씩 대리운전 부를 때 집에 갈 때는 뒷자리 타잖아요. 네. 그 뒤에서 바라보는 이 시야가 네. 엄청 힐링돼요. 그리고 뒷자리에 앉은 사람도 네. 이 옆에 있는 중간에 이 부분 때문에 불편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대우받는 내가 좀 그래도 고급차구나 이거에. 고급차구나라는 게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그래서 뭐 와이프분께 좀 운전시키거나 이러시는 경우도 있나요? 뭐 가끔 처음에는 그랬었긴 했는데 거의 안 하진 않고요. 네. 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네.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긴 해요. 왜냐면 저희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서울이야 강남이야 워낙 베테랑이 많으시니 그런데 이게 한 번 대리를 부를 때 이게 대리운전 기사님이 오시면 약간 멈칫해요. 그분들 그 말을 했어요. 내가 이거 한번 사고 내면 내 한 달 월급은 물론이고 그냥 다 손해다. 차라리 이런 차를 몰고 가는 게 되게 부담스럽다 얘기를 해요. 주차도 잘 해주시려고 그래. 좀 사장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술 잘 깨셨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함정 아니에요? 함정이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네. 근데 그게 느껴지는 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이중주차 라인이 있거나 약간 이럴 때는 네. 이 감을 모르니까 몇만 원 벌려다가 이거 완전 맞아요. 날아가니까. 몇만 원 벌려다가 네.
그 손해가 더 커버리니까. 지금 이게 갑자기 320D에서 파나메라 가실 정도면 조만간 912 세컨카도 금방 또 고민을 좀 하는 게 있어요. 그냥 911 세컨카를 타면 결국 포르쉐가 하나가 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냐, 네. 아니면 정말 다시 한번 내려오는데 BM의 M 시리즈로 바로 볼 거냐.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차 다음으로 조금 타보고 싶은 차는 제 나이대에 맞춰서 네. 사실은 벤틀리 컨티넨탈을 타보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제가 그 정도의 벌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일을 더 어떻게 더 혁신적으로 해야 될지 내가 그 차를 타야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그러면 제 자신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게 좀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그래서 수의사 말고도 무슨 하시는 네네네 맞아요. 요즘 그 방송도 나가지 않으세요? 그렇죠. 요새 좀 방송물이 다시 들어와서 제가 네. 방송을 뭐 옛날에도 했지만 한동안 좀 쉬었어요. 쉬었다가 이전에 방송했을 때 제가 수의사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방송 매스컴에 나와서 내가 조금 얼굴이 알려지고 나면 병원을 그냥 내 네임밸류를 차려서 사람을 쓰면 되겠다. 네. 근데 그 방송이 되게 무서운 게 정말 그렇게 나와서 그때는 인턴이었거든요. 네. 아무것도 몰라요. 촬영을 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 명의로 알고 이렇게 명의를 알고 뭔가 방송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신뢰감이 급상승.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에서 맨날 조롱받고 손님 보호자님이 다 뭐 진료 봐달래 하는데 제가 그때 현타가 온 거죠. 아,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겉만 번지를 하지 뭐가 의미가 있느냐 하고 접었죠. 아예 방송을 싹 다 접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이제 열심히 집중하면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이제 병원을 차리게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고민하는 게 결국은 병원도 너무 많아지고 네. 이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가? 네. 방송 매체가 힘이 크고 네. 이제 그러한 여러 루트들이 있잖아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네. 제가 움직이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벤틀리 살려면 움직여야 된다. 내가 움직여야 된다. 벤틀리를 살려면은 네. 내가 얼굴 까야 된다. 약간 이런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열심히 수술하고 일하고 나서도 밤에는 항상 고민을 해요. 어떻게 브랜딩을 해야 되고 어떤 컨텐츠를 제작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제가 이번에 그 아말에 이제 아프다고 말해줘라는 컨텐츠를 이제 구상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방송에도 나오시고 웹드라마까지 그렇죠. 제작을 하신 웹드라마를 제작을 한번 해본 거죠. 전혀 네.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어디 가서 이제 말할 때 명함이 한 뭐 3-4장 있으신가요? 기본 3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병원 명함, 네. 하나는 이제 아마레처럼 이제 드라마 만드는 웹 제작하는 네. 제작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세미나를 또 해요. 이제 교육, 수의학 세미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플랫폼에 관련된 이제 명함이 총 3가지가 있는 거죠. 야, 이게 좀 확실히 느껴지는 게 그냥 이제 뭐 웹드라마 제작자만 했다 이러면은 아, 이 사람 사장가지 싶을 수도 맞아요.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이 세미나도 하시고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네. 도전하는 걸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한 곳에만 머물러서 매너리즘 빠지는 걸 되게 경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의사시니까 네.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 포르쉐 파나메라 그 강아지에 비교하면 무슨 종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강아지 새로운 질문이네요. 이거 뭐 생각하지도 못한 질문인데 파나메라는 그레이하운드 같아요. 그레이하운드 경주견 느낌. 근데 딱 봤을 때 평소에는 엄청나게 막 뛰려고 막 준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한번 뛰기 시작하면 정말 빠르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품종. 네. 그럼 약간 320D는 살짝 지랄견이라고 흔히 말하는 320이요? 320은 비글이지, 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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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경박스럽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는 320 차량들한테 좀 죄송한데,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비유를 한 거예요. 네. 본인이 일단 소유해봤으니까. 예. 그렇죠. 저는 근데 3 시리즈가 M은 아니에요. 이건 정확하게 해야 돼요. M은 달라요. M은 확실히 다르고, 네. 저는 그냥 일반적인 세단 3 시리즈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여기에 말하는 부분은 조금 걸러줘야 된다. M은 다른 세계죠. 그럼 저 다음번에는 벤틀리 때 한번 또 인터뷰 가능할까요? 그러면 너무 영광스럽죠. 벤틀리까지 타서 그러면 네. 지금과 또 다른 이 영상이 남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저한테. 네. 그럼 그거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또 눈에 보인다면 네.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그때 되면은 그 저희 말고 그 자동차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저희 이제 3만달이어서 저희 안 오고 이제 모디에 리뷰 이런 데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의리 없는 사람 아닙니다. 성장주를 보지 이미 올라온 거는 네.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 저희 계속 횡보하고 있는 개 잡주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개 잡주도 네. 언젠가는 터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존버하다 죽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더 전보를 해야 돼요. 다음에 벤틀리
출고하실 때까지 한번 알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다른 분이 되실지 또 일회성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